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온 후에는 날씨가 많이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황교안 대표의 통추위, 통합추진위원회 그 선언과 그에 대한 파장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국제사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는요, 전운이 불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병력을 이 중동으로 이렇게 추가 배치를 하는 그런 뉴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결사적으로 미국과 싸울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막 불에 태우고요. 그 사람들 말로는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수많은 관중이 모여서 그 시신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기까지도 막 불에 태우는 모습을 봅니다. 갈아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 중국은 이란에서 한 30% 이상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끊어놓게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어떤 목적이 있든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의 군사 최고 책임자를 참수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번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문제를 지금 언급할 수는 없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국제사회 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국내 상황은 어쩌면은 아주 더 시끄럽고 어지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 조선시대 방불하는 사색 당파 싸움 속에 힘들어지는 건 누굴까요?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들만 그냥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제는 참 선거 전국으로 급선회한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떠들썩했던 정국, 그리고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다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사법개혁을 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그 안을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는 한국당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워도 국회에서는 지금 안 되니까 한국당은 이 선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4.15 선거에서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러한 잘못된 법조문을 다 폐쇄시켜 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참 이 선거 전국으로 들었으면서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당과 우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우파 내에서 서로 총질하고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은 참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참 하루빨리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거를 잘 대비해서 꼭 4.15 총선에 참 승리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차근차근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선거부터 바르게 치러야 되는데 그 선거 치르기 전부터 뭐 난리가 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잘 될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제 정계 복귀를 한다고 선언하고 얼마 안 있으면은 귀국길에 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승민 씨는요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지요.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말하기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전횡을 막는 마지막 기회다. 경제를 더 망치는 법, 민생을 완전히 파탄내는 법,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악법들이 줄줄이 이런 불법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 또한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죠. 황 대표는 말하기를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잡도록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그는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는 통치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당들의 이름과 또 개인 이름도 언급을 했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우파 통합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꼭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한 가지 그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그것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일 오늘이요. 유승민 씨가 통합을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수용하겠다. 그것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그동안 이 새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안했던 이 3가지의 통합 원칙을 보면은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을. 그렇죠. 박근혜 탄핵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강을 좀 건너자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3번째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것은 새로운 당을 우리가 통합해서 만들자는 것이죠. 새로운 집을, 낡은 집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자. 새롭게 당 이름도 바꾸고 또 새롭게 이렇게 당을 구성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출발하자. 이것이 그의 그 통합 원칙의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승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들과 통합하면은 한국당을 떠난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던 자를 어찌 용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요. 요즘 잘난 유튜버들 많더라고요. 얼마나 여론몰이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도요,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통합한다면은 오히려 더 필패가 올 것이다. 막 그러면서 잘난 척들을 많이 하는데, 하긴 어떤 말은 뼈 있는 말도 있고요.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의 반응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쫙 몇백 개가 되는 것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참 어떻게 말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총선을 끝나고 책임을 묻는 게 어떠냐. 일단 좌파들이 어부지리로 공산주의로 가는 그러한 체제를 가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일단. 그러니까는 총선 끝나고 보자. 그때 가서 책임을 묻자. 그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욕할 필요 없다. 누굴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책임이 크지 않냐?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된다. 좌파는 잘 뭉치는데 우파는 그냥 싸움질만 한다. 이게 바로 좌우의 차이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특징을 보면은 좌파들은요, 선거 때만 되면은 서로 합쳐서 당이 서로 공동 국회의원을 공천을 하고 막 이런 것으로 통합을 잘 이루는데 우파는요, 그러지도 못하고 서로 싸움질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통합하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황교안만으로 어떻게 좌파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시점에 1순위가 뭐냐? 1순위는 바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탄핵의 복수냐? 문정권 교체냐? 어떤 것이 1순위냐 이거예요. 아군끼리 싸우지 마라. 적군만 좋아한다. 이것이 댓글 달은 많은 누리꾼들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은 굳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바가 있지만은 결정한다고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저의 결론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 나 하나의 주권을 자신 있게 이렇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을 행사하라는 거죠. 꼭 권리를 행사하는 한 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찍어주시면은 어쩌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원래 그 율법에는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만약에 들키면은 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조용히 사라지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잘했어요 라는 이 엄지손가락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